안녕하세요, 빈스 형사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를 편하게 가지고 가느냐, 힘들게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은 당사자의 사고방식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를 많이 만들면 편해지고 적을 많이 만들면 당연히 힘들어지겠죠. 자신을 둘러싼 인적 환경에 있어서 우호 성향이 보다 많아야 하고 적대 성향은 될수록 적어야 인생이 편해지는 것일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 세력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 꼭 있긴 있더라고요. 편하게 살려고 범죄자와 친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우호적으로 상대방을 보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 상대방 입장에서도 자신의 입장에서도 그게 좋죠. 어떤 명제를 가지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싸움이 되기도 하고 친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짜장면을 좋아하고 친구는 짬뽕을 좋아한다고 합시다. 내가 만약 넌 짬뽕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그럼 넌 짬뽕, 나는 짜장면 시키자 라고 한다면 싸울 일이 없죠. 친구가 짬뽕을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불편할 일도 없고요. 그런데 만약 내가 뭐 짬뽕을 좋아해, 그것도 혓바닥으로 달고 다니냐, 그게 뭐가 맛있냐, 그건 양아치나 먹는 음식이야 라고 한다면 친구랑 안 싸울 수가 없는 일이죠. 세상에는 틀린 것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들 혼동하는데요. 분명히 두 개념은 다릅니다. 맞고 틀린 것은 옳고 그름을 의미하고 다름은 옳고 그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너 그거 틀렸다 라고 하는 말은 정말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입니다. 설령 그 지적이 옳다 할지라도 상대방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아온 지식, 경륜, 가치관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을 딱 잘라 한마디로 부정당하면 자존심이 상할 일인 것입니다. 어쩌면 박사노들도 그동안 평생 맞다고 여긴 것들이 한순간에 틀렸다고 인정하기가 너무 괴로워서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맞다고 여기고 살기로 작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지부조화라고 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틀리다고 말하지 말고 다르다고 말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범죄라든가 불법이라든가 부도덕이라든가 다르다고 치부할 수 없는 것들만 틀리다 혹은 그러다고 말합시다. 그렇게 한다면 자신의 삶에 우호 세력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손자병법에서 이르길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을 고립시키고 자신의 우호 세력은 많이 늘리는 게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소리죠. 특별한 흠결이 없다면 포용할 줄 아는 관대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 가다가 우연히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칩시다. 저는 맞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편견도 없습니다.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는 감정이 없죠. 당연히 그렇겠죠.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일에 안 끼어드는 게 맞기는 한데 그 광경은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이고 저도 모르게 슬쩍 신고를 하겠죠. 맞을 짓을 해서 맞는 것인지 억울하게 맞는 것인지는 모른 채로 말이죠. 그럴 때 누군가가 신고한 저를 보고 맞은 사람 그 사람을 아느냐, 좋아하느냐, 편드느냐, 지지하느냐 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이고 그 누군가가 거짓말 하지 마라 라고 한다면 저는 황당하고 억장이 무너지죠. 그 사람을 알고 좋아하고 편들고 지지하는 게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안 그런데 그렇다고 단정하고 믿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저는 자유당과 애국당 세력은 거의 악의 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정치 세력은 어떤 편견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적당히 비리와 적폐와도 뒤섞인 옳은 일도 하고 틀린 일도 하는 그저 그런 세력들로 보고 있죠. 다 잘한다든가 다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정치권의 평균 도덕성이죠. 민주당은 그런 부류 중 하나고 단지 세력이 제일 큰 것일 뿐입니다. 만약 제가 민주당과 문재인을 두둔한다고 여겨진다면 그것은 민주당과 문재인을 오롯이 지지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모르는 이가 구타당하는 것이 불편한 마음과 같은 것일 겁니다. 맹목적인 찬양도 무분별한 비난도 그것을 주장하는 이는 자기 감정만 내세울 게 아니고 그 주장을 상대방에게 납득을 시켜야 합니다. 외연 확장이란 걸 하고 싶다면 그래야 하죠. 목소리 높여 문재인을 구세주라고 백날 외쳐봐야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여기겠습니까? 반대로 큰 소리로 문재앙은 빨갱이 독재지라고 외친다면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서로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라면 얼마든지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속풀이쇼에 불과한 것 아닐까요? 박사모, 똥파리, 열성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자기 속풀이를 쏟아놓고선 자기들 생각을 따라오라고 요구하고 반론을 제기하면 극단적 비난을 쏟아붓죠. 이런 모습 너무 실망스럽고 미개하다고까지 여겨집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양당제로 봐도 무방합니다. 민주당의 비난을 극대화하면 반사이익을 자유당이 가져갑니다. 그 지긋지긋한 국정농단 세력이 또다시 정권을 잡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잘못하는 게 있어도 속 시원하게 씹어줄 수 없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잼나라 정량일님이 이재명 지지자 성향 분석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유비에게 천하 3분지계를 제안하듯이 이재명을 천하로 보고 3등분을 하셨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전 더 갈라져 있을 줄 알았습니다. 더 상세히 들여다보면 각 그룹 안에서도 다른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럴 때마다 세포분열하듯이 갈라질 수 없는 노릇이죠.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명분에 있어서는 세 그룹 다 거의 차이가 없을 겁니다. 단지 이재명에서 벗어난 이슈에 대해서는 간격이 크고 그 차이가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는 게 문제지요. 각 그룹 서로 존중하자는 제안 찬성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재명 지지자라고 하는데 자한당과 똥파리와 싸우기도 바쁜데 이분들과 또 다른 다툼을 만들 필요가 없지요. 서로 다른 부분은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똥파리도 민주당 소속인데 이재명과 다투는 모습은 밖에서 보기에 이전 투구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똥파리는 먼저 이재명과 지지자들을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최소한의 방어라도 취해야 하는 것이고 사실은 똥파리도 이재명을 안 건드렸으면 좋겠네요. 서로서로 안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시간에 자한당 박사모나 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빈세 영상이었습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